2017년 북한의 작은 도시를 상정해가지고 그 생물학 무기를 쓴다라는 가상 훈련을 한 것이 오바마 때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미국 민주당이 이렇게 한반도를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때는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 일본이 반대를 했고, 일본 극우라는 건 미국 민주당과 굉장히 짝짝꿍이 맞는 그런 세력이고, 심지어는 중국, 현재의 중국 시주석과 속으로는 뭐가 연결돼 있는 것이죠. 이게 만주국에서 있던 그 일본 세력과 그 마오 세력이 서로 싸우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볼턴은 친일적인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그 북미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구도를 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을 주도한 그런 정신적인 축은 브레진스키고, 이 사람은 카톨릭적인 사람이고 지금은 죽었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악마화를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외교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악마화된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적국으로서, 한국은 지금 무기 수입이 엄청 했잖아요. 주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을 많이 당 바가 있어요. 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독일의 입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독일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이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이니까 최근 뉴스예요. 대북 지원 여건, 그러니까 대북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는 북한에 딸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대북 제재를 하는 그 위원회 의장인 독일 대표가, 무슨 대사라고 그러나요? 독일 대표부의 대사. 그 이유를 보면은요,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미국 민주당 쪽의 말이기도 하고, 일본 극우의 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국의 입장과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기도 하니까요. 겉으로는 심하게 하진 않지만 그 핵 프로그램을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은 일본 극우고 또 미국 민주당이죠. 그래서 그 세력이 지금 이 북미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데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말이죠, 북미 정상회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반기문 씨가 뭐라 그랬냐면 2020년 6월 달에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호적인 쪽으로 간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국무부, 그때가 이제 트럼프 하에요. 남북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 협력을 해서 비핵화 진전을 좀 보자, 이렇게 재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여한 것이 김여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여정 쪽에서는 바이든 쪽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체제라는 것은 4년마다 이게 체제가 바뀌잖아요.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북한이나 굉장히 그 외교 전략을 세우기가 힘든 겁니다. 북한의 경우도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바뀌어서 갑자기 굉장히
대북 제재를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북한을 침범하겠다? 침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 태세가 확실한 것은 핵무기 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는 솔루션으로 북한이 어떤 기간을 둬서 그러니까 언제까 북한을 침략할 기류가 보이지 않는 한 이런 단서를 대고 그 북핵을 동결하겠다. 그거를 연습하지도 않고 미사일도 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내세워야죠. 북한도 좀 답답해요. 상당히 이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좀 확실히 보라고요. 지금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 북한 포함해가지고 지금 없어지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한국의 보수가 참 보수세라면 국제정세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죠. 그렇게 굉장히 그 작은 시각으로서만 북한 나쁜 놈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 구구가 한국에 꽤 많은 그 스파이들을 들여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겠죠. 돈도 많이 뿌렸겠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그 바이든이 임명한 국무장관 블링컨 이 사람이 대북 압박 주장의 강경파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대북 문제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절에는 2018년 북한과 정상회담 등을 나서면서 대북 관련 최대 압박이 아니라 중간적인 압박 정도로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회담을 할 때 김정은한테 그래 내가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 핵 폐기 쪽으로 가자. 뭐 그래갖고 서로 그런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인을 했다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잘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쪽으로 바뀌면 모든 게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이란 제재를 한 것처럼 북한의 돈 세탁을 돕는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까지 제재를 하자 뭐 이런 소리를 지금 강경파인 스탠튼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자금줄을 완전히 쥐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미 재무부에서 더 강력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11월 23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엔 기구와 그 미국의 행정부가 바이든 쪽으로 갔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바이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슈밥이라는 분이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소유를 하지 마라 그러면 해피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북한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진 게 없는데 해피하기커녕 지금 북한 경제 뭐 애들의 지금 건강 상태 모든 게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미국에서 집권을 하면 중국하고 함께 북한을 옥죄이고 북한 자체의 그 지역에 중국 영토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동북공정이죠. 이 상태를 두고 한국의 보수세라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습니까? 그냥 북한을 옥죄이면 됩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이상한 머릿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6.25 전쟁이라는 것도 그 CFR 아시죠? 딥스테이트의 간판격인 그 중앙은행이잖아요.
거기에 수장이 딘 애치슨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CFR의 그 영향력이라는 건 대통령도 줬다 폈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을 일단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뭐 6.25 전쟁을 유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해리먼과 절친 사이가 스탈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라. 그 이유는 전쟁 파트너로 키우기 위해서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산업화를 지원해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중국을 이렇게 키워놓고 한바탕 붙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전쟁 이건 나면 골치 아프고 거고 그것이 한반도를 통해서 난다 그러면 더 큰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에 나중에는 스탈린이 이 미국의 그 자본가 세력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다고 그러긴 하지만 중공을 키워준 것이 미국 자본가이듯이 월가이듯이 스탈린을 키워준 것도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리먼 특사와 스탈린이 대담을 했을 때 말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외의 것들이 물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딥스테이트 세력,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이명박 이후의 모든 대통령이 다 딥스테이트 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북한은 분할돼서 지네들끼리 가져갈 것이고 남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남한은 또 일본 쪽에서 야금야금 지금 관심을 갖고 임나서를 흘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그 한국의 그 역사학이 굉장히 그 일제 사관에 있었다는 것은 일제라는 것은 그 배후가 영미 자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의 보수세라는 사람들이 한국 영토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에 아무런 그 느낌이 없으십니까? 마냥 북한 나쁜 놈으로 몰고 갈 겁니까? 그리고 대북 문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외국에서도 유엔기구가 됐든 아니면은 인도적인 그런 미국 인권단체 뭐 비슷한 그런 데서든 간에 북한 주민들을 무조건 도와주자. 심지어는 캐나다에도 그런 단체가 있어요. NGO 단체가. 그래서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자.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뭐 적십자 단체도 있고 뭐 의사인데 상프론티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죠?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NGO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또는 전쟁 상태인 것처럼 돼 있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돕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국의 보수세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